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한 달 생활비가 35만 원밖에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울 강남구에서는 최근 매우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라고 불리는 강남구에서 55세 이상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재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현금 소득만 보고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강남의 집값은 수십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25년간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인분들과 자산가분들의 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집은 비싸졌는데 정작 생활비는 부족해서 답답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실제로 강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올해부터 5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 기준이 정말 특이합니다. 다른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보통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정하는데, 강남구는 재산은 아예 보지 않고 오직 소득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강남구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현금 소득은 거의 없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의 여러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매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새로운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김 사장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님은 현재 시가 32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김 사장님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 250만 원이 전부입니다. 2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아파트 대출 이자와 관리비,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5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값이 3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저는 한 달에 35만 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이게 정말 부자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건보료 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고정적인 현금 소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매달 들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줄어들어도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강남 같은 곳에 살면 관리비만 해도 월 30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까지 더하면 고정비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박 사장님 68세의 경우입니다. 저희 집 관리비가 월 45만 원 나와요. 거기에 건강보험료 월 18만 원, 재산세 연 500만 원, 종합부동산세 연 300만 원이 나갑니다. 세금만 해도 한 달에 평균 67만 원씩 나가는 셈이죠. 국민연금 180만 원에서 이런 고정비를 빼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집을 팔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10억 원에 산 집이 지금 30억 원이 되었다면 20억 원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사려면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모두 계산해보면 실제로 손에 남는 현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이 사장님 72세의 경험담입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산해봤는데 양도세와 취득세, 중개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거의 3억 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택연금 제도의 한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가입률이 2%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저조합니다. 왜 가입률이 낮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는데 강남 같은 곳의 집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넘습니다. 둘째,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전국 평균이 월 122만 원 정도인데 생활비로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셋째,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층이 부동산을 끝까지 보유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현금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법원 등기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소유자 중 매도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체 평균 매도율은 6.7%였는데 60세 이상은 5.7%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반대로 30대의 매도율은 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젊은 세대는 집을 사고 팔면서 자산을 유동화하는데 노년층은 한번 산 집을 끝까지 보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지난 2030년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최 사장님 69세의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8억에 산 집이 지금 25억이 되었어요. 이렇게 오른 집을 지금 팔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둘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정 사장님 73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집이라도 물려줘야 아이들이 서울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집은 꼭 남겨두고 싶습니다. 셋째,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살아온 분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 가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병원이나 약국, 지인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노노상속이라는 새로운 현상 때문입니다. 노노상속이란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50에 60대에 사망해서 30에 40대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80에 90대가 되어서야 사망하고 상속을 받는 자녀들도 이미 60에 70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44%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아닌 이미 노인이 된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상속으로 풀려야 할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집값은 더 오르고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노년층의 현금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이미 노인이 되어서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 자녀들 역시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결국 현금이 필요한 노년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한 사장님 67세는 최근 어머니로부터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95세에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받았는데 저도 이미 67세가 되었어요. 현금이 필요해서 집을 팔까 생각도 했지만 제 아들들도 아직 집이 없어서 나중에 물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랑 세금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위한 인생에서 벗어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본인의 삶의 질은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집은 비싸졌는데 정작 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친구들과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행도 갈 수 없고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인가 싶었어요. 집은 우리가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투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 때문에 현재의 삶이 불행해진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 중에도 집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셋째, 집값이 오르면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나머지 분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안전하더라고요. 지금은 매달 120만 원씩 받으면서 훨씬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왜 진작 가입하지 않았나 후회될 정도예요. 세 번째, 다운사이징을 통한 자산 유동화를 고려하세요. 현재 살고 계신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비 부담이 크다면 좀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운사이징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매 차익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비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청소나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넷째, 남은 현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운사이징을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강남 30억짜리 집에서 분당 15억짜리 집으로 이사했어요. 세금을 내고도 10억 원 정도 현금이 생겼고 관리비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집은 작아졌지만 생활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실질 GDP가 0.5에 07% 증가하고 약 34만 명의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다운사이징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도 일부 세제 혜택이 있지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사이징 목적의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새로운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기반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소득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분들은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도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 본인의 생활을 희생하고 계시는데 정작 자녀들은 부모님이 편안하게 사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누신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집을 팔지 않으시려고 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희들에게 물려주시려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가 그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집을 팔아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이 클수록 비쌀수록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집의 크기나 가격보다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사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청소할 곳도 줄어들고 관리비도 적게 나가고 무엇보다 현금이 생겨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집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집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을 위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부동산이 되도록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현재의 삶이 불행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하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